안녕하세요. 송산 개미TV입니다. 자, 1월 17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죠. 대체적으로 특히 미국 증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은데 사실 금요일 마지막 장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다우산업이 0.56%, 나스닥 0.59%, S&P 0.4%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좀 매도가 있었죠. 많이 매도가 있고, 기관의인들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조금 방어를 해주는 듯 해도 역시나 매도세가 강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거의 홀로 매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장에 상관없이 내 종목만 강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고, 또 큰 폭으로 떨어진 건 떨어졌죠. 우리가 보통 시황 정리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알아내게 되는데 이런 종목들을 아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황 정리라는 건 일종의 주식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주식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주식 일지를 쓰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떤 종목이 거래량의 거래 대금의 변화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생겼지? 어떤 이슈가 있을까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이는 단기적인 테마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KT 서브마린이 굉장히 잘 한번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내가 단타를 하든 장기를 하든 중장기를 하든 간에 이 KT 서브원을 제가 예전에 시황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이 정도에서 해드렸죠. 왜 했냐면 바로 이 종목이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KT 서브말이라든가 우원개발이라든가 특수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런 이슈로 한번 올라갔는데 오늘 그 이슈가 강하게 반응하면서 올라갔죠. 물론 며칠 동안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지금은 대량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지만 이전에 앞서서 벌써 급등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죠. 241선 밑을 깨고 떨어지고 옆으로 오래 가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매집봉이 들어와 있고 올라갔다 떨어져다 하더라도 결국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고 앞으로도 역시나 음봉으로 며칠 떨어졌다 올라가면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샀으면 오늘 같은 날 고점이 20%니까 쫓아가서 내동배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수익을 잘 누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목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황 정리인데 이 시황 정리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추세로 올라가고 잘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식시장이 끝났을 때 내가 전업을 하든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꼼꼼하게 매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게 엄청 중요하죠. 자, 먼저 하나하나 종목을 살펴보면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미 FDA 최장암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이제 이런 이슈에 있어서 오늘 좀 급등했다 왔죠. 고점이 5%대 갔다 왔는데 일단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아직은 우상향이 아니죠. 주봉에서도 틀어놓지 못했지만 5선 근처에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면 이제 거래량이 240m 조금씩 터지고 있죠. 특히 앞전에 보면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월봉대 바닥권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물론 많이 밀릴 수는 있지만 역시 잘 지켜주기만 하면 다시 뛸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월봉에서 우리가 보통 현재 주가 가치를 월봉에서 보는데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두 번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는 관심권에 두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조비도 크게 올라갔다는데 농협 경제지주와 1186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런 조비가 크게 올라갔다 왔는데 엄청난 꼴이 달았죠. 일봉에서 보면 또 깜짝 놀랐는데 22% 갔다가 종가가 0.9고 다 토해낸 거죠. 자,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세력들의 패턴을 좀 이렇게 해석할 때 이 거리가 좀 짧으면 이 매집 구간인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 없이 누군가 조용히 매집했다고 보면 땅 때려서 떴을 때 내동매매 하지 말고 일단 거래량이 터졌는데 앞에 있는 물량 정도 다 잡아먹은 거래량이 되고 월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 탈출하는 형태죠.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조비 같은 경우는 쉽게 버리지 말고 역시나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 21선, 5일선 깨지 않는 한 차근차근 또 매수해 놓으면 다시 한번 급등한 이 대량거래 세력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는 게 중요하죠. 물론 아직 5개월선이라든가 20개월선 돌파해주지 못했기에 다시 한번 밑으로 심하게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칼같이 잡고 나는 21선 깨면 손절할 거야. 이렇게 대응 영역을 좀 자기만의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하면 조비도 역시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우테크로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죠. 지금 상한가인 것 같은데 LG LG 그 엔솔에 관련해서 지금 주식들이 많은 종목들이 좀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우테크로를 좀 보면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사실 성우테크론 같은 예전에 제가 시황정리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20개월선을 돌파하고 나가 있는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일봉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커서 커 보이지만 예전에 벌써 큰 거래량이 들어왔죠. 이렇게 그리고 241선에 땅 하루 출발하고 바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월봉에서 본 이전 고점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쫓아가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황정리 통해서 매수를 났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이런 분위기고 절대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주식 욕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한가 때리고 막 올라가고 막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아,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이 전자 그 전에 시황정리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241선 기준으로 매수매도를 진행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특히 이 아까 KT 서버리 말씀드렸듯이 도심철도 지하화 이런 공약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KT 서브마린도 있고 오원개발이라는 종목도 있고 보시게 되면 자 오늘 꼬리 잡고 떨어졌죠. 일봉에서 보면 11% 갔다 왔고 자 월봉에서 대 바닥권에 있습니다. 주봉에서 단지 중기 추세가 20선까지 뚫어주면 좋았는데 돌파 시도 실패했죠. 20주선을 완벽하게 돌파하고 나갈 때가 제일 좋고 아직은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5주선 가격이 5,000원대예요. 따라서 5,000원 근처 매수 깨지 않으면 들고만 있으면 역시 다시 한번 저런 이슈로 올라갈 수 있고 꽤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고 거래량이 없는데 이번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우원개발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항상 이 종목들이 그날 막 떠날라가거나 올라갈 때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기다렸다가 이 친구가 왜 대량 거래를 했으면 크게 올라갔지? 그럼 나중에 20에서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거래량의 세력들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게 중요하죠.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쫓아가서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였죠. 오늘 시장이 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테마주들이 크게 움직였는데 자 이렇게 보면 히림이 상한가를 갖고 노루홀딩스 우라든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윤석열 테마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물론 이런 종목들이 지금 241선 밑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막 터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치 테마주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하시고 항상 투자하실 땐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일봉에서 낮은 위치에 있고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정치 테마주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단기, 단타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어떤 산업 섹터에 좀 중심을 맞춰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이민매도가 코로나19 치료제 흡입물질 이 버피릴리맘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럽 임상 이상을 완료했는데 자, 이런 버피랄리맘의 이런 가장 관련된 종목이 사실 SV인베스트먼트인데 이민매도 약간 투자한 지분 때문에 그렇죠. 자, 꽤 오랫동안 고전했습니다. 쭉 밀려서 돌아 나가고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 있는 좋은 모습에 있고 주봉에서는 이때 추세 턴을 해놨죠. 굉장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일봉에서 20개월선,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가 들어왔다는 건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에 관해서 누가 잠깐 바닥에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변곡점이라든가 역시 5일선 자리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면 다르게 엄하게 추세가 우하향이나 떨어지는 종목들에 비해선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역시 SV인베스트먼트 같은 종목들도 꼼꼼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셀리버리가 글로벌 탑 제약사와 TSD 플랫폼 기반 유전자 치료제 공동 개발을 협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추세에 순응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우하향을 타는 주식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하향을 하고 우상향을 하는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죠. 이 우하향을 하는 주식이 추세 턴이 필요한데 바로 추세 턴이라는 게 우하향하던 주식이 멈추고 돌아 나가는 거죠. 그 지표를 월봉에서 5개월선을 잡고 보는 게 중요하고 특히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인 5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고 가장 좋은 건 20주선까지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20선 돌파 안착도 못했을 뿐더러 5선도 돌파 못해주고 있죠.
자, 일봉에서 보면 너무 오랫동안 240선 깨놓고 이제 지하권에 있긴 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종목이 클릭에 올라가기 위해선 이 5주선 돌파 안착, 그리고 이 5개월선 돌파 안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젠백스가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3상 국내 승인 소식이 있습니다. 젠백스의 이 차트를 잠깐 살펴보면 월봉에서 아직은 대바닥권에 있어요. 이거 엄청난 바닥권에 있고 오랫동안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고 주봉에서 보면 이렇게 추세를 턴해 놓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오늘 종가가 5선 위에 끝났기 때문에 5선 가격이 17,000원대가 돼요. 지금 17,200원이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이고 일봉에서 좀 보게 되면 자, 요렇게 21선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내일 같은 날 더 밀려서 21선 밑에서 출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21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올라가면 이러한 매물대를 잘 잡아먹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렇게 보시면 240선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고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돌아나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오늘의 거래량이 앞에 있는 웬만한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기 때문에 추세의 턴이나 돌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젠백스도 꼼꼼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성급히 쫓아가서 하지 말고 이러한 종목들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매수해 주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PHC가 해양심층수산업고등진흥원과 MOU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PHAC도 좀 크게 올라갔는데 사실 PHAC는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턴해놨어요. 그러니까 5개월선 위에 돌파 안착해 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 5주선과 20선도 완벽하게 돌파했죠. 추세가 전향이 된 거예요. 우리 추세 턴했어.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나 이제 돌아 나갈 거야. 이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21선 위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대량 거래가 잘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PHC라는 종목도 역시나 관중에 넣어놓고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영상을 찍으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 이제 이런 모든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 판단이 또 언제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도 본인들만의 기준선, 뭐 5일선, 10일선 이런 걸 갖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어쨌거나 월봉 대바닥권, 일봉에서 이렇게 거래량 없던 종목이 근간에 수상하게 대량 거래가 자꾸 터진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누군가 개입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또한 관중에 넣어놓고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일제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창사 이래 최대 시적을 달성했어요. 작년 매출이 842억 원을 달성했는데 참 신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 중이고 주봉에서도 중기적인 추세인 5주선과 20선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뉴스 실적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아직은 추세가 하향인 거죠. 물론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땐 지금부터 차근차근 바닥권에서 매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월봉에서 추세가 하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기다렸다가 일본 같은 데서 이 앞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압도적으로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빵 터질 수 있죠. 그러면 240은 돌파하지 않는 선상에서 음봉에서 매수 이렇게 해놓으면 한번 뛸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시황 정리, 시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이 왜 이러한 특이한 움직임을 갖고 올라갔지 의문점을 갖고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M2I라는 종목은 제가 1월 3일인가 13일쯤인가에 관해서 시황 정리를 해드렸고 알려드렸죠. 왜 알려드리면 바로 이날 때문에 그린 거예요. 이날 긴 꼬리 달고 쭉 떨어졌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올라갔다 음봉 떨어지고 올라갔다 음봉 떨어지면 결국 이틀 동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렸죠. 이날 6% 오늘도 5%대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40을 깨놓고 오랫동안 횡보하던 주식 거래량이 거의 없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다시 한번 차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바로 앞으로 크게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 끝나고 참 인기 없는 영상이긴 한데 꼭 반드시 이 시황 정리는 본인들도 제가 아니더라도 시청자님들도 개인적으로 주식 일지라는 것도 쓰고 또 이 종목 왜 올라갔을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정리해 놨다가 나중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음봉을 주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니까 이런 기본은 가장 기본적인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고 241선에 이렇게 깨지고 옆으로 오랫동안 횡보하고 돌아나가는 이런 자리들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그런 실력들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일별 특징주, 시황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